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선요, 지금 이제 이재명이가 지금 과거에 성남에 있는 불법 유흥주점에 출입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미요, 이 대장동 일당과 관련된 또 우이대 신도시 이 재판 과정에서 그 술집에 여 종업원이 출두를 해서요, 법정에서 증인을 한 바 있어요. 그 증언 중에 핵심이 바로 뭐냐? 그 대장동 일당동 가운데서 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재명이다. 이거를요, 법정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자, 법정에서 증언을 했다? 만약 이게 사실이 아니면요, 위증으로 법률적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형벌을 받아야 돼요. 자, 어느 증인이 형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요, 상당히 신뢰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고 비판이라고 봅니다. 바로 이 지점을요, 바로 이 점을 지금 이상희 우리 국민의힘 의원이죠. 자, 이상희 의원이 이번 선대위에서요, 사이렌 센터장을 만들었어요. 센터장 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당에서는 뭐 민주경찰서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고소고발을 전담하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 국민의회에서는요, 지금 이제 이상휘 의원이 국민 사이렌 센터장을 맡고 있는데, 오늘 별도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재명이가 그야말로 불법 유흥주점 시로크를 방문한 의혹이 있다. 이 시로크는 접대부까지 고용한 불법 일종의 이제 룸사롱이다 이거죠. 자, 그러면서 요거를 밝혀라, 사실관계를. 그랬더니 오늘 유세장에서 이재명이가 그거 직접 알아봐 이랬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이가 영입해서 도봉에서 나왔다가 떨어졌던 안규령이는 여기까지만 한다. 왜 대답을 현장에서 바로 못해요? 이거를 무슨 나중에 질문할 게 없다, 나중에 답변할 게 따로 있지. 이거는 뭐 지가 갔는지 안 갔는지만 확실하게 밝히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얘기를 안 했을까요? 벌써 이재명이는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이미 지금도 재판이 진행 중에 있어요. 허위사실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에 또 허위사실이야? 그러면 만약에 이 술집을 갖지 않았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했는데, 만약에 증인이 법정에서 증언한 거와 똑같이 정말 이재명이가 간 게 나중에 확인이 되면 이거 선거법 허위사실로 이게 불법 행위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지금 민주당에서는 요거 허위사실, 요게 행위와 관련된 내용을 싹 걷어냈죠. 그리고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당선되면 이 법을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내놓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이게 만약에 나 안 갔어 해버리면은, 만약에 이게 사실로 간 것이 확인되면 이건 허위사실, 이거는 해당되는 것이고, 해당될 확률, 워낙 이재명이가 또 이 미꾸라지 같이 잘 빠져나가니까 허위 사실로 이제 법적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사법리스크가 쌓이는 거예요. 제일 큰 것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이가 약업 빠져가지고 직접 알아봐. 아니, 우리 같으면 무슨 소리냐, 내가 안 갔다, 이거 난리를 쳐야 될 거 아니에요. 백현동이도 뭐 국토부에서 했다고 얘기하고, 김문기도 모른다고 한 사람이 그거 나 안 갔다고 하는 게 정상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직접 알아봐 한 거예요. 직접 알아봐. 그리고 안기령이는 여기까지 말을 딱 닫은 거예요. 수습시킨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거 여러분들의 냉정한 한번 판단을 한번 내려보시라. 이게 그러면 갔다의 직접 알아보는 말이 내가 간 게 맞아 라는 말로 해석하는 게 맞는 건지, 나는 안 갔어 라는 말로 해석하는 게 맞는 건지 여러분들께서 한번 판단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상희 센터장이 폭로한 내용, 그 당시 2024년도 7월 20일 재판에서 그 불법 영업주점에 여종업원이 증언한 내용을 가지고 이재명한테 해명을 요구한 겁니다. 그 당시 술집에 술값도 안 갚아가지고 술값 갚아라고 난리를 치고, 그 술값을 갖다가 유동규가 김만배 이런 일당들, 또 변호사, 우이대 신도시 사업의 변호사, 거기에 개입된 일당들한테 돈을 받아서 술값 일부를 지불했다, 이런 유동규의 이 증언과 폭로도 나온 바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께 이제 이 사이렌 센터장이 폭로한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는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 가지
사안 중에서 특히 이제 김건희 여사 문제 요 부분에 관해서 포괄적으로 죄송하다고 하는 입장을 내놨어요. 그래서 이 김용태가 들어와서 여러 가지 뭐 하여튼 뭐 죄송하다 뭐 이 고리 끊는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찬반 양론이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보면 빨리 고리를 끊어서 김문수 후보의 당선에 그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여론이 조금 많은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오늘 출근길에 이번에 중앙지검장하고 중앙지검 차장검사가 사표를 냈지 않습니까? 이거와 관련된 입장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지금 이제 김문수 후보 지지를 유도하기 위해서 하와이로 갔던 특사단 일행이 나왔어요. 돌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돌아오면서 한 얘기, 홍 시장 이 얘기를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홍 시장이 일단은요 김문수 지지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예, 김문수를 확실하게 지지한다. 예, 그리고 절대로 이재명이 지지는 안 한다. 예, 그런 그 입장은 확고하다. 예, 이런 뭐라고 그럴까요? 약속을 받아왔다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번에 이제 간 것이 나름대로는 조금 성공을 거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그러면 우선요 이 술집 사건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술집 그 당시에 뭐 정진상이도 드나들고 김용도 드나들고 많이 드나들었어요. 이거를 강백신 부장검사가 그 당시 수사를 했었어요. 서울중앙지검에서. 그래서 지금 이 강백신 부장검사가 성남지청으로 들어가서 지금 이거를 마무리 짓겠다고 했는데 이게 그 정국이 확 바뀌는 바람에 요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강백신 검사가 마무리 지으려고 간 것 중에 하나로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정자동 호텔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 술집은 2013년도부터 지금 이제 유동규가 정진상, 김용에게 술 접대를 하고 비용을 갖다가 그 당시 남변호사한테 비용을 부담시킨 이 사건이 되겠습니다. 요게 뭐 오래된 사건이죠. 이게 뭐 그동안에 많은 논란을 야기한 바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술집의 여 종업원이 지금 이제 증언을 한 거, 이거를 지금 이상희 센터장이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입장을 밝힌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검찰에서 이제 문자도 이제 확보를 했다. 이런 설도 많이 나온 바 있죠. 예. 자, 그래서 요게 지금 이제 오히려 신도시 사건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니냐. 예. 이렇게 판단이 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말이죠. 요게 이제 뭐 당시 이제 많은 물증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남욱하고 그다음에 술집 종업원의 문자도 복구했다. 예, 그런 내용들이 언론에 그 당시 2021년도에 많이 보도된 바 있고 유동규가 술 접대를 하고 이 돈은 나무기가 돈을 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기도 직접 유동규 공소장에도 접대 사실이 나왔었고 나무기도 편히 술을 마시면 본인이 결제했다. 그리고 정진상이하고 술을 1000번쯤은 마셨다. 예, 이런 얘기들이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이 언급이 됐어요. 남욱 변호사. 우일에는 이제 남욱 변호사가 이제 주도적으로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우일의 사건은. 그러니까 이제 우일의 로비를 하기 위해서 유동규가 이제 정진상하고 김영희가 실세니까 이 술집에서 술을 마시면은 나무기가 지금 결제를 하도록 이게 이제 공소장에도 나와 있는 걸로.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유동규 본부장이 언론에 밝힌 바에 의하면 정진상이가 나하고 술을 100번, 1000번을 마셨다. 정진상이가 유흥주점에서 술을 한 100번 먹었는데 술값 한 번 낸 적이 없고 그것만 해도 정말 얼마나 되겠느냐.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우일의 신도시 이런 식으로 노비를 했다는 거가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이 술집 사건, 성남 FC 사건 이런 것들이 성남지청에서 수사를 많이 했어요. 요 술집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요 종업원 얘기를.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상희 국민사이렌 센터장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을 정확하게 워딩을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자, 오늘 요 기자회견 선상에서 이재명 후보 룸사롱 성격의 술집 출입 의혹
관련 기자회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7월 20일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사건 제42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왔던 여 종업원의 발언, 이거를 인용해서 지금 해명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술집 이름이 뭐냐? 시로코라는 겁니다. 시로코. 불법 유흥주점을 이재명이가 방문했다. 요거를 여 종업원이 공개한 거예요. 이 공개한 거에 대해서 해명을 하라는 겁니다. 이 여종 시로코라고 하는 술집의 여종업원이 있는데, 시로코가 사업자 등록은 일반 음식적으로 해놨지만은 실질은 룸이 있고 술을 팔고 아가씨가 접대를 하는 불법 유흥주점임이 명확히 밝혀졌다. 특히 접대부 고용 사실이 밝혀져 실제 한 달간 영업정지를 당한 적도 있다. 예, 그래서 이게 시로코가 그냥 뭐 일반 음식점이 아니라 유흥음식점이 일반 음식점이 아니고 룸사롱 성격의 술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첨당동 룸사롱, 이번에는 이제 강남 룸사롱, 쥐기현 판사, 이 민주당에서 계속 룸사롱으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맞불 성격의 룸사롱을 하나 이상희 의원이 꺼내서 지금 이슈화 시키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시로코에는 정진상, 김용,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이 수차례 방문했는데 유동규도 폭로했잖아요. 식사가 아니라 룸에서 술을 마셨다는 게 증언을 통해서 드러났다. 이렇게 부적절한 곳에 방문한 또 다른 인물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는데 그 또 다른 인물이 누구냐? 바로 그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이다. 그러면서요, 지금 이제 이상희 센터장이 폭로한 바에 따르면은 해당 증인인 시로코 종업원은 저녁 때 여럿이서 온 적이 있다는 증언을 분명했다. 그리고 한 변호사, 여기서 한 변호사가 제가 보기에는 남욱 변호사예요. 구체적으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방문 적이 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예라고 분명히 대답했다. 이렇게 이상희 센터장이 오늘 입장을 폭로한 겁니다. 이미 뭐 증언을 통해서 읊은 내용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말이죠. 지금 당시 이재명이가 성남시장 재직을 할 적의 시장으로 불법 유흥 주점 형태로 운영되던 술집에 이 방문했다는 것이 단순 명료하게 드러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시로코 진실에 대해서 이재명은 즉각 해명하라. 틈만 나면 조작과 왜곡이라고 하니 법정에서 증인 선서한 증인의 증언도 조작, 왜곡됐다고 할 것이냐. 해당 술집을 누구와 갖고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 진실을 밝혀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데, 이 정진상, 김용 들어가고 남욱 변호사 들어가고 유동규 들어가고 그러면 뭐 우유대 신도시 사업, 그다음에 대장동 사업, 이것과 관련된 기존의 여러 의혹들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런 거하고 관련됐을 가능성이 상당하지 않냐. 예, 이렇게 추론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 아니겠습니까? 자,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측에서는요, 사실 무근이다. 가족 모임도 가능한 장소다. 이렇게 입장을 내고 있고, 예, 그리고 이재명이 본인은 직접 알아봐라. 오늘 인천 유세 도중에서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했다고 하는데, 이게 웃으면서 얘기할 일입니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염장이 터지는 얘기인데, 예, 그래서 민주당에서는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하고, 이거 뭐 사실이 아닌 걸로 이미 드러나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쥐기현 판사의 룸사롱 접대 의혹을 제기하고, 그러면서 이미 법정에서 여 종업원이 직접, 이거는 거기서 일한 여 종업원이 직접 증언을 했잖아요. 예. 그리고 남욱 변호사도 직접 증언을 하고, 유동규 본부장도 이 언론을 통해서 법정에서 말을 하고, 거의 사실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 사건에 대해서 웃으면서 직접 알아보라. 이게 얼마나 의미심장한 얘기냐. 도망가려고 하는 얘기인지 아니면 그런 부정적 의미인지, 도망가려고 하는 이런 의도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매우 합리적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상희 센터장이 이거를 문제 제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 자,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그거 사실이 아니야. 이렇게 일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축. 거론된 장소는 유흥주점이 아니라 음악을 즐길 수 있는 라이브 클럽이다. 가족 모임도 가능하다. 이런 취지의 과거 기사와 블로그를 공개하고 있는데, 이거를 왜 이재명 후보 측에서 얘기하냐 이 말이에요. 이재명이 본인 얘기해야지. 이 얘기는 이게 만약에 사실이 아니면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뭐 법률적으로 그렇게 센 거 걸릴 이유가 없겠지만은, 후보가 지금 이재명 후보 측에서 얘기한 것으로 만약에 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거는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딱 해당이 되는 거예요. 현행법으로는. 이게 무서우니까 직접 알아라고 도망가는 게 아니냐. 그리고 안기령이는 그런 걸 알으니까 안기령이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찬가지로 도망가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정도로 이건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진심 어린 반성을 한다. 사과를 했습니다. 당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의 마음을 드린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국민님 차원에서의 공식 사과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밝힌 거예요. 국민님은 중단 없이 반성하는 보수로 거듭날 것이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윤 대통령 탈당에 이어 김 여사 문제에 대한 당의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국민님은 김 여사의 과거의 행위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헤아리지 못했고 이 점에 대해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드린다. 이 문제에 깊이 반성하며 근본적으로 변화하겠다는 다짐을 약속드린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영부인에 대한 투명한 검증, 영부인의 공적 역할과 책임을 가지기 위한 관련 법안의 추진, 그리고 대통령과 친인척 주변인에 대한 감시, 감찰제도 개선 추진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논란이 은폐되거나 과장되지 않도록 정당한 절차에 의해 소명하는 과정을 갖겠다. 22대 국회에서 영부인 관련법을 추진하면서 알고 있는데 배우자 활동에 투입되는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을 투명화하겠다. 배우자의 공적 권한 남용, 불법 행위의 경우에는 다른 공직자와 동일하게 법적 책임을 지게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부인 김혜경도 강하게 직격을 하고 있습니다. 영부인 문제를 특정 정권의 문제로 치부하고 검증 회피하는 것은 진정성을 가질 수 없다. 김혜경 여사 스스로도 영부인에 대한 무한 검증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지 않나. 그러니 마땅히 국민 앞에 나와서 검증을 받아라. 그리고 이제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배우자 간 TV 토론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이거를 민주당이 즉각적으로 거절했어요. 이와 관련해서는 그러면 이재명이가 원하는 방식으로 제안을 해달라. TV 토론 방식에만 국한하지 않겠다라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김 여사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수사 역량이 부족한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검찰이 먼저 밝히면 좋겠다. 그 후에 필요하면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 오늘 부정선거 영화를 관람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계엄이라는 충격을 줬고 공개 활동을 할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때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이 부정선거 영화를 관람한 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거는 뭐 또 이 논평할 얘기가 많아요. 그 설명할 얘기도 많고 그래서 별도 방송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심우정 검찰총장이 오늘 출근길에 밝힌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서울중앙지검의 지금 이제 이창수 지검장, 조상원 차장검사가 어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법무부에. 그리고서 이거를 갖다가 공지를 했어요. 중앙지검 관계자들에게 공지를 했는데 이제 언론에 알려졌고 그 사의는 바로 건강상 이유입니다. 지난번에 탄핵당할 때 이제 너무 힘들었다 이거죠. 그래서 건강이 나빠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당시 이제 3월 달에 검사 탄핵했는데 결국은 복귀했죠. 그래서 사표가 정식 수립될 때까지, 그러니까 선거 직전까지는 정상 근무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심우정이가 뭐라 했느냐. 검찰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총장으로서 그렇게 흔들림 없도록 일선을 쥐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소환 계획 여부와 관련해서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사의 표명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의 표명이 적절하냐 아느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이거 당연히 본인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야말로 정말 열심히 수사했는데 돌아온 게 탄핵? 그거 얼마나 이게 사람 잡을 일입니까? 그러니 누가 일할 맛이 나겠느냐. 더군다나 지금 이 이재명 민주당 측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약법들 한마디로 이재명 수사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하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왜 있습니까? 지과를 막론하고 범죄가 있는 곳에는 수사를 하라. 그게 이제 기본 아니에요? 그 수사하지 말라? 그게 일종의 이제 이거에 대한 불만과 반발의 표현도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그런 이제 참 안타까운 상황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소 유직 이재명과 관련된 유지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런데 왜 중앙지검 지휘부가 이렇게 스스로 파기하는 게 말이 다 되느냐? 이런 또 비판도 함께 공존하고 있어요. 자, 그렇거나, 예, 그렇기 때문에 경위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런 분위기를 왜 민주당이 먼저 만들었느냐? 예. 이 우선 탄핵을 안 했으면 이런 일이 없는 거 아니에요. 탄핵을 누가 만들었어? 탄핵 전부가 기결이 완전 8대 0으로 기각이 됐잖아. 이 탄핵을 이 건강과 자존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검사가. 그러니까 건강도 안 좋지. 자존심 상하니까 건강이 더 나빠지는 거 아니에요. 주관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했는데 왜 내가 탄핵을 당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기각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차적인 원인은 탄핵을 한데 1차적인 원인이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표 낸 걸 이거를 갖다가 지금 공소주가 중요한데 비판한다? 이런 비판은요, 정상적인 비판이 아니다라고 저는 봅니다. 원인 제공한 정당이 문제지 왜 탄핵을 먼저 했냐고. 그리고 기각이 됐으면 그 탄핵에 대해서 정치적인 책임이라도 반드시 져야 될 거 아니에요. 법률적 책임도 하나도 안 지고 면책특권으로, 예? 그리고 변호사 비용은 전부 국회 예산으로 되고, 그리고 사람만 병신 만드는 거 아니에요. 막말로 해서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그러니 일할 맛이 나냐고. 공직자가 판사든 검사든 일반 공무원이든 일할 맛이 나야 일을 하는 겁니다. 일할 맛이 안 나는데 어떻게 일을 하겠으며, 일할 맛이 안 나는데 일을 하다 보면 그 일에 요즘 얘기하는 대로 가성비가 붙겠냐 이겁니다. 예. 그래서 검사나 판사나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사표를 낸 것은 당연히 사표 내면 항상 찬반 양반이 있죠. 양론이. 왜 냈겠어요? 부글부글 끓는 거야, 지금 속으로는. 검찰도 부글부글 끓을 거 아니에요. 말은 못하고, 전부 지금 방탄입법 해갖고 수사 못하게 하고 재판 못하게 하고. 이거 살판이 문제가 아니라 검찰과 법원의 존재의 의의를 완전히 지금 무너뜨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사람 잡을 일 아니냐. 그래서 판사들도 지금 열불이 나 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의사표현만, 언론에만 못 나오는 거야. 무서워서. 예, 무서워서. 예. 검찰도 마찬가지지. 검찰은 본래 판사보다도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더군다나 검찰청 수사관들을 갖다가 전부 빼서 공수처로 돌려주겠다는 거 아니야. 경찰 쪽하고. 그러니 검찰이 일할 만 나겠어요? 그리고 검찰청 쪼갠다는 거 아니에요. 수사청과 무슨 기소청으로 나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러니 검찰이 이거 일할 만 나냐 이거죠. 예? 이게 검소안박 정도가 아니야 지금. 예. 검소안박도 이제 진반말이 된 거예요. 그러니 열불이 나지 않겠습니까? 검찰도 부글부글 끓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를 사표로 대신해 준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주변에서. 예. 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재명의 민주당의 제일 큰, 지금 책임이 따라야 되겠지만은 심우정의도 책임이 따른다. 왜 수사를 제대로 똑바로 안 해가지고 심우정의 이전에 있는 이원석이 이 인간도 역사적 책임, 정치적 책임을 면할 길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